사실 이거는 그 클린 코드를 쓴 그 로버트 마틴이 오래전에 TDD 학습을 위해서 공개한 바로 이제 그 TDD 학습용 좀뭐 교재, 교육 프로그램 뭐 그냥 간단히 예제라고 하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TDD라는 게 단순히 그냥 테스트 작성을 하면서 개발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내가 어떤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잘 따라서 모든 코드가 다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만 작성되도록 만들어서 내가 작성한 모든 코드가 테스트에 의해서 항상 검증이 되도록 유지시키는 거 플러스 이게 작은 스텝을 밟아서 천천히 발전을 시키잖아요. 한 번에 머릿속으로 착 구상을 해가지고 코드를 쫙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스텝을 밟으면서 일단은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성공에만 급급한 그런 조잡한 코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 과정을 계속 지속하면서 어떻게 아주 깔끔한 코드와 설계로 발전하는가. 그래서 리팩토링이란 과정을 매 사이클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테스트 만들기, 그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코드 작성하기, 그리고 리팩토링 요거를 계속 돌면서 작업을 해도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딱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은 굉장히 뛰어난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나은 테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코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간단하지만 그런 예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가지고선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도 TDD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테스트를 만들면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정확하게 동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편안한 마음, 이런 걸 유지하면서 계속 코드를 만들고 이후에 이제 뭐 기능 추가하고 버그 픽스하고 뭐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안심하고 리팩토링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TDD는 뭐 테스트 작성하고 TDD 뭐 좋은 설계 만들고 좋은 코드 만드는 거는 분명히 연습이 필요해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과제였고, 이제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물론 이게 완벽한 정답인가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걸 보시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참, 이 과제 이거죠. 이 게임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요거 사용 이겁니다. 그다음에 핀을 이번에 한번 던져서 몇 개를 쓰러뜨렸는가 이제 롤이라는 함수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점수를 읽어오는 뭐 기본적으로 점수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총 10프레임 그래서 뭐 10프레임인데 공을 기본적으로 이제 20개를 던지죠. 그 스트라이크를 전체를 다 던지지 않는 한 20개를 던지는데 최대 21개까지도 갈 수 있고 최저로 만약에 던진다면 12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12번의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게임이 끝나기도 합니다. 점수 계산 룰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죠. 얘기를 하는데 모니터에 벌레가 날아다니는군요. 자, 아무튼 요걸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줘. 테스트 클래스는 여기서 볼링 게임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뭘 할 건가? 이제 이용을 제가 태스크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거터 게임이라고 불리는 걸 만들 거예요. 거터 게임은 뭐냐면 거터라는 게 그 옆에 또랑이라고 하죠. 핀을 하나도 못 맞히고 다 또랑으로 빠져서 계속 빵점만 찍는 거. 이거를 던지면 총 20번을 던질 수 있겠고 그래도 점수는 빵점이 나오겠죠.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터 게임을 하면 빵점이 된다는 거. 제일 쉽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테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거터 게임이라고 하고 뭐 더 여기다가 뭐 거터 게임을 하면 점수가 빵점이 나온다 뭐 이런 걸 써도 되지만 코드가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그러면 굳이 이름에다가 그걸 다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예,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을 적절한 수준에서 이걸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 프로젝트 새로 시작해가지고 일단 최초로 테스트 펑션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서 한번 돌려봐요. 왜냐면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막 코드 잔뜩 만들어 놓고 했는데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설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테스트는 잘 실행됐고 테스트 펑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에러가 나지 않았으니까 테스트는 성공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줘. 요구 사항은 뭐냐면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게임이라는 걸 생성자로 하나 받고요. 요 코드를 만들고 시작하죠. 그 처음에 TDD를 접한 분들이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클래스도 만들지 않고 테스트를 만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일단은 뭐 껍데기 클래스는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TDD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일단 테스트 코드 안에서 그런 클래스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것도 일종의 실패한 테스트라고 보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실행이 되도록 만들려면 첫 번째 할 거는 이 클래스를 만들어야죠. 제가 패키지는 등록을 해놨고요. 보울링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패키지 안에다가 테스트 쪽에다 만들지 마시고 만들어서 이제 옮겨도 상관없고 처음부터 아예 메인 쪽에 보울링이라는데 여기다가 클래스 만드는 거를 이걸 내가 가서 직접 새로운 클래스 만들겠다 이러면 게임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이클립스 용어 계속 입에 붙어서 퀵픽스라고 얘기하는데 노란색이나 빨간색 나와가지고 Alt 엔터 누르면 내가 해야 될 제안을 해주죠. 특히 이제 컴파일 에러 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에러가 나지 않도록 뭔가를 해줍니다. 이런 ID 기능 잘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테스트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누르는 단축키는 하단에 나오니까 이걸 잘 보시고 제가 폰트 크기 조정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18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에디터 폰트는 에디터에 일단 폰트는 21 정도. 오케이. 훨씬 낫죠? 자, 그 테스트 다시 돌려보면 잘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상 기능을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공을 던졌는데 핀을 하나도 못 쓰러뜨렸어요. 그럼 이제 핀을 볼을 던져가지고 핀이 몇 개 쓰러졌는가 요거를 우리가 롤이라는 걸로 만들기로 했죠. 핀이 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터 게임이니까 20번을 던져서 다 0이 돼야 됩니다. 20번을 반복시켜야 되는데 코틀린에서 요럴 때 쓰기 편한 그런 함수가 있죠. repeat이라는 게 있어요. repeat에다가 반복할 횟수를 넣고 그 다음 반복할 작업을 뒤에다가 람다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고 20번을 돌려서 여기서 일단 컴파일이 안 되니까 일단 빈 펑션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걸 넣어놓고요. 일단은 동작은 하도록 안에 저 투두는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죠. 이제 assertions. 요거 assert 만약에 이게 기존 프로젝트에 이어서 하시는 거면 이게 이미 임포트 돼 있을 거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요 build. 어디였습니까? 그레이드를 저기 들어가서 assertj라는 라이브러리 설정을 넣고 그레이드 설정을 프로젝트로 임포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하셔야지 요게 정확히 나옵니다. 요거 assertions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임포트 할 거고 임포트 하면 이게 똑같은 이름이 양쪽에 다 있어서 JU님 말고 assert.j에 있는 걸로 꼭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assert.that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 값, 그러니까 실제 값과 뒤에 내가 기대한 값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은 뭐냐면 게임의 스코어라는 데서 값을 가져와요. 요건 아직 구현 안 했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날 겁니다. 어쨌건 가져오면 이거를 0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요게 요 첫 번째 거터 게임에 그 검증하는 코드까지 다 만든 거죠. 일단 컴파일 되도록 빈 걸 만들고요. 얘는 인티저 값을 리턴해야 돼요. 점수를 리턴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리턴 값이 있으면 보통 여기다 그냥 습관적으로 0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가 돌리면 성공해요. 그죠? 자, 이제 테스트 코드를 쭉 작성했는데 작성하자마자 돌렸더니 성공한다. 아니 어차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우리의 TDD의 기본 작성 룰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뭐죠? 첫 번째,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든다. 성공한 테스트부터 만들면은 TD 룰을 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패하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저게 성공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 성공했을 수도 있고 내가 테스트 코드를 뭔가 잘못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걸 꼭 눈으로 보고 가는 거. 요거를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0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1이 왔다. 실패한 테스트 만들었고 이걸 성공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단 가서 0이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하드 코딩된 값을 넣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건데 나중에 물론 내가 딱 보면 이건 한눈에 이 정도는 만들어도 충분하겠어. 그럼 구현으로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굳이 매번 하드 코딩된 값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내가 코드를 어떻게 쭉 뽑아야 될지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 그냥 TD 룰을 따라서 성공만 시키도록 하는 최소한의 코드만 만들어도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다 만들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다른 값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리턴하는 값이 내가 계산 결과로 기대했던 값이랑 똑같아가지고 우연히 성공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야죠. 이게 삼각 측량법이라고도 하는데 적어도 2번이나 3번 정도 그 파라미터 값을 다르게 줘서 이걸 테스트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일단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코어라는 이 롤과 스코어라는 우리가 구현한 코드를 좀 더 발전시킬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텝은 잘 동작했습니다. 그렇죠? 리팩토링 할 거 있나요? 일단은 중복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뭐 구현한 게 얼마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안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들 거냐면은 두 번째는 all onc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20번을 다 그냥 한 개만 쓰러뜨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점수 계산을 하기 쉬우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뭐 스트라이크는 스페어 없으니까 그냥 계산은 단순하게 쓰러진 총 핀의 개수 20 요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계산할 거다. 일단은 구현 끝난 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이거를 테스트 펑션 all once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단 게임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epeat해서 게임 롤 해가지고 이번엔 이제 매번 하나씩 핀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ssertions, that 하고 게임의 스코어 하면 is equal to 20 이렇게 가는데 자, 제가 지금 요거 입력하는데 꽤 앞에서 오타도 한번 났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스태틱 임포트인데 또 이것도 안 했기도 했지만 아무튼 요거 타이핑하고 이러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특히 그 JUnit 쪽이 아니라 assert J에 있는 assertions를 가져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저는 그 라이브 템플릿이라는 되게 간단한 간단한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그 코드를 완성해주는 요 기능으로 그 바꿔서 활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꼭 이걸 쓰시면 좋겠어요. 테스트는 중요한 게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테스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 속도가 적어도 초반에는 느려지기 때문에 테스트를 자꾸 안 만들 핑계를 그걸 삼게 돼요. 이거 그냥 구현하면 10분이면 했는데 테스트 만들었더니 20분 걸렸네. 지금 뭐 대표님이 빨리 이거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일단 테스트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빨리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라이브 템플릿 이용하는 방법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적용을 안 돼 있고, 제가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assertions 이게 원래 이제 클래스 이름까지 다 해서 요게 있고, 얘는 앞에 요 패키지명까지 제가 다 따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래도 동작하는 거는 뭐 문제 없겠죠. 지금 이제 이 테스트는 실패한 테스트일 텐데 일단 그건 무시해 놓고, 네. 자, 요렇게 필요한 거, 요거 앞에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센셔스라는 거를 적용할 때는 임포트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포트까지 다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오케이. 뭔가 오디오가 좀 불안한데. 잠깐만요. 스크린 플로우. 안 보여주는 거야. 제 모니터를 좀 띄워놓고. 간혹 오디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1시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거 하나 띄워놓고 할게요. 자, 요걸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세팅스 설정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라이브 템플릿라는 거를 찾으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뭐 메인 함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키워드를 넣으면 이걸 완성해주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걸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이디 쓴 다음에 이런 거를 되게 손에 잘 익혀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이핑 시간을 많이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라이브 템플릿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코틀린 밑에다가 추가할 겁니다. 코틀린 코드니까. 라이브 템플릿 추가 이렇게 해놓고 약자를 넣어요. 제가 아까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그냥 약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ssert.j 그래서 asj라는 거 요걸 쓰는 걸 좋아하고요. 요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탭키던가 엔터인가 이걸 누르면 요런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임포트 할 게 있으면 이렇게 앞에 패키지 명까지 다 붙여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매번 요런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요 부분 빠지고 is equal to 같은 경우도 이게 꼭 is equal to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containts라던가 뭐 is not null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여기까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충분히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이제 매번 달라지는 뭔가 입력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variable name 변수명을 하나 넣었는데 이건 뭐 적당히 사용자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actual이라고 넣을게요. 실제 값.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엔터 그러면은 요게 이제 라이브 템플릿 뜨면서 요게 커서가 딱 와요. 요거 이제 입력을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베리어블로 넘어가는데 베리어블 중에 미리 정의된 end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까지 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커서 키가 가야 점 누르고 is equal to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뭐 포맷은 스타일을 맞춰서 넣게 하고 define에 가서 이제 그럼 이걸 어디서 요 ASJ라는 단축 키를 넣으면은 단축 문자를 넣으면은 거기서 동작하게 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코틀린이고 코틀린 중에서 스테이트먼트 이제 그 클래스나 이런 데 내부에서 보통 문장을 작성할 때 테스트 코드를 좀 만드니까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해 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해 놓고 저장한 다음에 이걸 이제 지웁니다. if 문도 지울게요. if랜다 import 문도 지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지금 내려놔죠. 여기서 ASJ라고 아까 입력했던 걸 하면 지금 위쪽에 라이브 템플릿이 있다고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여기까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임포트도 들어갑니다. 임포트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고 싶은 거 게임에 이거는 이제 매번 달라지는 거죠. 스코어 이렇게 넣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제일 끝으로 가요. 여기서 is equal to에서 이건 20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스태틱 임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좀 까먹었는데 저는 그냥 일단 요 새로운 테스트 클래스에서 요거 한번 넣으면은 그냥 여기서 마찬가지로 Alt 엔터 눌러가지고 얘가 제한해 주는 거 이거 딱 보고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멤버 변수 다 스태틱 멤버 임포트 하는 거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엔터 눌러주면 그 뒤로는 그냥 assertj만 이렇게 입력하는 깔끔한 코드가 되겠죠. 자, 이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테스트가 실패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돌리고 네, 테스트가 2개가 실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 요거 원스는 실패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아까처럼 뭐 값이 뭐 그냥 20 리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의 총 합계를 스코어로 리턴해 주면 된다. 요거니까 빠르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지금까지 점수를 저장할 만한 스코어라는 거를 하나 변수를 정의하고요. 인티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롤의 이름이 i였는데 이걸 이제 넘어뜨린 핀의 개수 그래서 pins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스코어에다가 이 핀의 개수를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더한 모든 핀이 아니죠. 스코어 계산한 스코어 값을 리턴하는 거죠.
이러면 될 것 같죠? 이게 뭐 계속 빵이었으면 전체는 0일 거고 1이 계속 들어갔다면 마지막에 20이 리턴되는 그런 코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잘 성공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테스트를 성공으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예, 리팩토링. 리팩토링 할 게 있나 봅시다. 일단은 구현한 코드 쪽은 뭐 너무 심플해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테스트 코드가 항상 문제인데, 우리가 테스트를 빨리빨리 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테스트 코드를 리팩토링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잘 안 하면 코드 가독성도 떨어지고 추가로 테스트 작성할 때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도 필요한 만큼 그 리팩토링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일단 중복이 보인다. 중복이 뭐가 보이죠? 요거죠. 게임이라는 걸 생성하는 코드에서 일단 중복이 보이네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제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그 before each라는 그 펑션 안에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얘를 밖으로 뺍니다. 이게 중복이니까 빼서 그냥 얘를 갖다가 그 이런 식으로 필드로 정의해도 상관없지만 이 JUnit의 기본 동작 방식에 따라서 변수만 앞에 선언을 해놓고, 그렇죠? 라이트 인이 써가지고 이걸 널러블로 만들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죠. 그 다음에 before each 함수에서 before each 여기서 보통 근데 이 이름은 애노테이션은 저건데 옛날부터 써온 이름, 이 셋업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기본적으로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언더 테스트, SUT라고 제가 불렀죠. 예. 그거를 초기화하고 생성하는 준비하는 작업을 이제 셋업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걸 사용해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리팩토링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테스트를 또 돌립니다. 한 단계 리팩토링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그 게임 클래스 생성하는 거, 그거 중복 제거하는 리팩토링 한 거니까 테스트 한번 돌리고, 두 번째 또 중복이 뭐가 보입니까? 요거 보면 이것도 좀 중복처럼 보이죠. 거의 구조가 같고 안에 숫자 정도만 다른데, 그래서 요것도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함수 추출, 펑션을 갖다가 extract 하는 거, 이걸 쓰죠. 그래서 간단히 하려면 리팩터에 가서 여기서 functions, 요 이제 함수 추출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expression을 할 수도 있고, statement를 통째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리팩토링에서 그 rename 하는 거, 이름 변경하는 거랑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리팩토링이야. 이건 단축키를 꼭 외워두세요. Alt, Command, M입니다. 이걸 누르면 되죠. 단축키를 써서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밖으로 빼내고 싶은 걸 정하고 단축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그 코드가 빠져나와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extracted라고 처음에는 그냥 이름 나오는데 이걸 적절한 이름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뭐를 여러 번 던지는 거니까 roll many, 이렇게 단순한 이름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를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매번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20번을 0이라고, 그러니까 roll many는 똑같은 핀의 개수 쓰러뜨리는 거를 여러 번 하는 거, 이런 거 쓸 때 적용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쪽에다 파라미터 넣어주고 핀 개수를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n번 반복하고 여기다가 핀 개수는 이렇게 쓰러뜨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됐나요?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겠죠. roll many, 이거는 20번에 하나씩 쓰러뜨린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돌아가면 잘 됐죠? 그럼 중복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필요한 건 잘 제거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겉터 게임도 했고, 그 다음에 all once 해가지고 하나씩 던지는 거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잡한 로직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뭐가 있죠? spare. spare는 한 프레임에서 두 번 던져가지고 합계가 10개가 되면 모든 핀을 다 쓰러뜨리면 그 다음 첫 번째 던지는 공에 의해서 쓰러뜨린 그 개수를,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프레임에 점수로 들어가지만 그거를 앞에 프레임에 보너스 점수로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게임 룰은 우리 승현님이 잘 안다고 그랬으니까
은지님은 승현님한테 잘 모르면 좀 배우세요. 룰을 아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테스트부터 먼저 작성해 볼게요. 테스트 지금 게임 테스트 2개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가 추출한 이 함수가 요 밑으로 바로 붙었죠. 요거는 좀 같은 것끼리 좀 모아놓으면 좋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리고 테스트들을 위에다가 나열을 할게요. 자, 세 번째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는 또 위에다가 이름을 적고 시작할까요? all once는 했고 이제 스페어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어 하나를 하는 거, 보너스 점수가 추가가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그냥 스페어 하나니까 one spare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자, 스페어를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이제 롤 매니를 바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게임에 롤 해서 한 번 던졌는데 5개 던졌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던져서 5개 던졌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여기서 이제 스페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어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던져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이제 보너스 받을 건데 이거를 3개 정도 받는 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건 게임이 다 끝나도록 만들고 계산을 최종 점수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도 핀을 못 쓰러뜨렸다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3번 던졌으니까 20번에서 3번 빼고 17번을 나머지는 0으로 넣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 아까 만들어 놨던 라이브 템플릿 이제 사용하면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스코어는 뭐죠? is equal to 자 이게 앞에 5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본 점수고 그 다음에 3개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던진 거가 쓰러트린 핀이니까 요런데 여기다가 보너스 점수가 뭐가 들어가냐면 요 세 번째 요게 보너스 점수로 첫 번째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몇 점이 돼야 됩니까? 16점.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점수가 16점이 됐는가? 요걸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페어는 항상 10점이 되니까 10점 다음에 보너스 점수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 뭐 그냥 계산 이 정도는 쉬우니까 그냥 16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실패하는 테스트가 잘 동작했는가? 이걸 체크해 보죠. 자, 성공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를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가만히 좀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좋은 설계인가, 리팩토링을 할 게 없는가,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 롤이라는 펑션하고 스코어라는 펑션은 좀 문제가 많아요. 자, 롤이라는 거는 이름을 보면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뭐 핀을 이렇게 던졌다. 뭐 그냥 그 정보를 주고 아무튼 뭐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뭔가 처리하는 이번에 몇 개 쓰러뜨렸는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이 안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점수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코어라는 그 펑션은 이름으로 봐서는 여기서 점수 계산을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점수 계산은 안 하고 롤이 계산해 놓은 점수를 그냥 리턴하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암시하는 것하고 구현 내용이 다른 거 이런 거는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가지고는 스페어를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계를 좀 더 개선을 하고 다시 요 세 번째 스페어 테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리팩토링을 또 다시 하게 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성공시킨 테스트는 2가지고 이게 세 번째는 아직 성공도 못 시켰는데 그 전에 코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그 리팩토링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리팩토링을 진행하려면 성공하는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이 세 번째 테스트는 일단은 커멘트 아웃 해가지고 동작을 하지 않도록 일단 막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앞에 거 일단은 테스트는 좀 잘 돌아가겠죠. 요 상태에서 요 테스트를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하자고요. 제가 테스트란다. 요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자고요. 롤에서는 뭘 할 거냐면 롤에서는 그냥 그 던진 그 핀의 개수
매번 던졌을 때 이거를 그냥 쭉 저장해 두는 작업만 하고 그걸 가지고 점수 계산은 스코어 쪽으로 다 뺐으면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한데 스코어 계산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름을 뭔가 롤스 요걸 이제 어레이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코틀린에서 어레이 정의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인티저 값이니까 인티저 어레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줘야 되죠.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던지면 총 20번을 던지게 돼 있는데 최대 10프레임에서 3번, 한 번 더 던질 수 있으니까 21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개짜리 어레이를 하나 만들 거예요. 타입은 그냥 인티저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롤에서 이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인덱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인덱스의 이름을 그 현재 몇 번째 롤인가 요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current 롤이라는 인덱스 값을 하나 줄 거예요. 이제 0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갈 겁니다. 그러면 롤을 한번 던질 때마다 이 current 롤 안에다가 이 핀의 개수를 넣고 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뭔데? 이거를 이거는 값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바로 바꿔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여기서 해야 돼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은 뭐 그냥 어레이를 순회하면서 어레이 전체에 들어와 있는 핀의 개수를 그냥 일단 더하는 거. 지금은 일단은 그 두 번째 테스트까지만 일단은 리팩토링을 통해서 잘 동작시키면 되니까 스페어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코어라는 걸 여기 로컬 변수로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프를 돌겠습니다. 루프를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은 20번을 돌아야 되죠. 물론 이제 저거를 for each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 이제 스페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냥 포문으로 그냥 갈게요. 인덱스를 타는 걸로. 인덱스를 타서 만드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i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0부터 시작해서 저 사이즈가 21이니까 21보다 작은 것까지 0부터 20까지 가야 21번을 도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쓰죠? 값을 until 하고 이렇게 하면은 뒤쪽은 포함이 아니고 앞에는 포함이고 0부터 20까지 돌아가는 거. 요게 이제 점점 쓰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주의할 거는 이게 양쪽 다 인클루시브예요. 그래서 21까지 포함입니다. 요거 쓰면은 한번 오버 하겠죠. 그래서 뒤쪽을 만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until이라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데 21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롤의 사이즈 개수 그거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이렇게 도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되죠. 스코어에다가 롤스의 i 번째 값을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한 값을 리턴. 이러면 일단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펑션의 이름과 실제 구현이 잘 일치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죠? 테스트도 돌립니다.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돌려요. TDD를 하려면. 그래서 테스트가 빨리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한번 테스트를 돌렸더니 5분 걸린다. 그러면 진짜 하루에 코드를 얼마 작성을 못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시 스페어 구현을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갔어요. 일단은 테스트는 실패할 거고. 잠깐만요. 이게 스코어의 펑션을 실행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테스트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공하는 테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안 줘가지고 테스트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었네. 자, 깔끔하게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줍시다. 자, 여기서 이제 스페어는 뭐죠? 지금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졌는데 두 개 합계가 10이다. 그러면은 보너스 점수를 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보면 i 번째 하고 i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스코어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보너스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이게 롤 그 다음 번이니까 i 플러스 2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i가 그냥 이게 볼을 한번 첫 번 프레임에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에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있으면 또 건너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i라는 일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거랑 그 다음 번을 더한다고 이게 스페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프레임에 두 번째 던진 거랑
두 번째 프레임에 첫 번째 던진 거 합계를 가지고선 스페어라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방식은 역시 문제가 있어요. 설계상에. 그렇죠? 자,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리팩토링을 해야 되죠. 디자인을 계속 개선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되게 작은 스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TDD거든요. 자, 그 디자인을 개선은 어떻게 할지 이거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리팩토링하는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성공하는 테스트만 남겨서 얘는 또 커멘트 아웃하고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잘 돌아가니까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스페어라는 거를 기능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프레임의 몇 번째 해당 프레임에서 몇 번째로 던지는 공이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현재 몇 번째 프레임 거를 계산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을 그냥 쭉 다 저장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점수를 계산할 때 이게 1번 프레임 거다, 2번 프레임 거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기다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합니다. 프레임을 갖다가 프레임을 10번 순회 그러면 뭐 till 10 이렇게 해가지고 0이 이제 1번 첫 번째 프레임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1번부터 10번까지만 돌리면서 그 프레임의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를 그래서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그 두 개를 합쳐서 10이 되면 스페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스페어는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만들었던 두 개 테스트를 성공할 수 있게 프레임 방식으로 요거를 이제 구현을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스코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프레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던진 거이 아니죠.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다 프레임이라고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째 롤 거다라는 거를 인덱스로 하나 만들어 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i라는 걸 하나 주고 i 플러스 1 두 개를 더해서 스코어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라는 일종의 인덱스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했으니까 i를 두 개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그래서 0번부터 10번까지 돌면서 매 프레임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꺼내서 계산하고 그 몇 번째 롤인가를 그 판단하는 저 i라는 값은 이제 매번 2씩 증가를 시킨 거죠. 요걸 가지고 두 개의 테스트가 성공하는지 먼저 해놓고 오케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레임의 첫 번째 볼인가 두 번째 볼인가를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로 코드를 개선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스페어에 이제 다시 도전. 세 번째 도전이네요.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단순했던 구현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면 설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게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페어가 있다면 그 프레임에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의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롤 i하고 여기다가 롤스 i 플러스 1이 만약에 10번이면 그러면은 요거 당연히 각각 던진 거는 점수에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는 보너스 점수를 하나 더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에다가 이거를 여기다 보너스 점수만 넣지 말고 요게 스페어를 던졌을 때 하고 아니었을 때는 아예 그냥 통째로 if하고 else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스페어를 던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10점 먹는 거고요. 두 개 합쳐서 10점이니까 거기다가 롤스의 i 플러스 2번 요거까지 이렇게 더하면 그럼 요게 이제 보너스 점수니까 보너스 점수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두 개 증가시킵니다. 점수는 포함시켰지만 요 던진 거는 그 다음 프레임의 점수 계산에서 또 사용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만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롤부터 또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패하는 테스트를 안 보고 지금 코드를 구현했네. 이렇게 하면은 TDD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어쨌건 테스트 했는지 테스트 성공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성공 잘했죠. 앞에서 실패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네.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구현이 잘 됐고, 자 이제 리팩토링. 어쩌면 구현보다 리팩토링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리팩토링 할 거 여기서 이제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나요? 일단은 이 i라는 이름이 좀 걸려요. 이게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루프에서 카운터로 쓰이는 이름 같은 그런 i라는 걸 썼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1부터 10까지 쭉 증가시켜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임을 타고 가지만 몇 번째 롤인가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리네임을 하겠습니다. 리네임 이것도 리팩토링이죠. 리네임이 Shift F6 이것도 단축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프레임 인덱스라고 넣을게요. 이러면 이제 조금 이름이 좀 명확해졌죠. 코드를 읽을 때 그냥 I, 뭐 J, A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이름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쭉 읽다가 이런 거에서 걸려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코드인가? 무슨 조건인가? 뭐 정보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걸 처음에 만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뒤에다 커멘트를 달아요. 아, 이게 스페어면 스페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커멘트가 달려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죠? 네. 이게 이제 클린 코드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작성한 나쁜 코드를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커멘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클린 코드에서 커멘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핵심이거든요. 내가 코드는 굉장히 잘 짰지만 이 로직이 원래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커멘트를 단다. 어떤 펑션이나 인터페이스나 클래스가 뭐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다. 뭐 주의할 점 뭐다. 이런 걸 적는 커멘트는 좋아요. 그런 거는 안 넣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요렇게 커멘트가 달려 있다. 중간에 특히 이제 보통 그 펑션 내부에 이런 커멘트들이 달려 있는 거. 이거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코드도 읽고 이것도 보고 별로 좋지 않죠. 뭘로 제거하면 되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extract 해가지고 이 조건문 자체를 expression이죠. 값을 계산하는 요 조건식 자체를 의미 있는 이름의 함수로 바꾸는 거죠. 이거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이거 일단 함수 추출하고 그냥 is spare 지금 프레임 인덱스부터 계산해서 이게 지금 스페어인가 이걸 판단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계산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하나 개선됐고 그 다음에 요 i라는 이름 요것도 프레임 인덱스로 바꿨죠. 리팩토링 했으니까 테스트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요거 테스트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코드에도 이렇게 그 커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그냥 코드만 읽는다고 생각해보죠. 갑자기 5개 던지고 5개 던지고 3개 던졌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원 스페어라는 게 있지만 그 뭐 어디서 스페어가 일어나는 거지? 생각을 해야 돼요. 코드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코드가 이해가 되고 로직의 흐름이 잡히면 제일 좋은데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궁리를 해야 된다. 코드 자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이 두 개의 코드는 이 5개, 5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 9개를 하든 뭐 3개, 7개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스페어라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추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oll spare, 스페어를 던졌더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왜 따라서 안 바뀌냐. 자, 이렇게 바꾸고 리팩토링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했죠. 저기 테스트 성공했죠. 자, roll spare. 이러니까 코드 읽기가 좋지 않아요. 스페어를 던지고 나서 추가로 3개를 더 넣었더니 기본적으로 스페어 점수에 요 그 다음에 던진 점수 그리고 보너스 점수까지 추가가 되었다. 요게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코드로 리팩토링이 되었습니다. 네. 자,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도 개선이 많이 됐고 아무튼 테스트도 깔끔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를 만들어 보죠. 이제 스페어 했으니까 그다음 뭐 할 차례죠? 스트라이크. 이제 남은 거는 스트라이크 하나, 원 스트라이크 하나 던졌을 때 점수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퍼펙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스트라이크로만 던지면 2개를 더 추가로 작성하면 기본적인 계산법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많이 커버해 준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는 펑션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점수 계산 방법은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 두 번 던지는 두 번 던져서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프레임에 보너스 점수로 추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는 뭐 던지는 상황은 간단하죠. 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개 쓰러뜨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점수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 더 던지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3개 쓰러뜨렸고, 그 다음에는 한 4개쯤 쓰러뜨렸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첫 번째 프레임은 그냥 스트라이크 하나로 끝나버렸으니까 두 번 안 던져요. 그래서 총 19개만 나머지 던져도 게임이 끝나게 돼 있거든요. 스트라이크를 더 안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3번 던졌으니까 몇 번을 더 던지도록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몇 번입니까? 3번에 하나 빼고 그럼 16번을 더 던지면 되겠네요. 그럼 롤 메뉴를 써가지고 16번을 제로, 네, 요만큼 더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서트에서 게임의 스코어는 이때는 점수 계산 이제 잘해봐야 되죠. 일단은 스트라이크 점수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뒤에 2개, 3개 던졌고 4개 던졌고 요 점수가 앞에다 또 3개 던졌고 4개 던졌고 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뭐 대충 계산해 보면은 7, 7이니까 24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스트라이크 상황은 현재 없으니까 이거 이제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실패한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를 이제 성공을 시켜 봅시다. 스트라이크만 실패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페어를 한번 해봤으니까 비슷하게 일단 빠르게 구현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롤스의 프레임 인덱스가 이건 뭐 더 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가 10이다. 이게 첫 번째 거니까 프레임 인덱스 바로 가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 계산을 스코어에다가 일단은 스트라이크 점수 10점에 그 다음에 롤스의 프레임 인덱스의 그 다음 거. 네. 요거는 이제 스페어는 2개 이미 던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2를 추가한 거고 왜냐면 스트라이크 하나만 던진 거니까 바로 다음 걸로 가도 되죠. 프레임 인덱스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뒤에 연이어서 던지는 2개의 점수를 다 합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레임 인덱스는 2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일단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 먼저 보고 나서 리팩토링을 해봅시다. 리팩토링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점수가 이상하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24점이 나왔는데 21점이 나왔다. 프레임 인덱스가 10이면 그러면 점에다가 그 다음 거 점수 넣고 두 번째 넣고 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10번 던지고 3번 던지고 4번 던지고 그러면 3.4점 7 24점이 맞는데 21점밖에 계산이 안 됐다. 점에 이걸 잘못했네요. 이 뭐냐면은 얘는 한 번만 던지고 이 프레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인덱스를 2를 증가시키면 안 되죠. 1만 증가시켜주죠. 이 프레임이 그리고 나서 요 보너스 점수를 이미 계산했던 여기서부터 또 점수를 계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빠진 거죠. 네.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계산까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성공시켰으니까 리팩토링 합시다. 아까랑 뭐 거의 비슷한 거 해봐야 되죠. 일단 뭐죠? 이거는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이거는 이름을 is strike. 스트라이크 던진 것인가?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비슷하게 테스트에서도 요거 사실 뭐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 여러분이 커멘트를 다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놨겠죠. 이런 커멘트가 달려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roll strike. 뭐 간단한 한 줄짜리인데 뭐 굳이 함수로 이렇게 빼느냐?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코드 읽으실 때 일단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개를 던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리팩토링 했으니까 또 테스트 돌리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리팩토링 할 게 좀 그 구형 코드에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인가 스페어인가 판단하는 건 이런 코드로 됐는데 뭐가 지금 안 됐냐면 요 뒤에 이제 보너스 점수 계산하는 부분이 그냥 코드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한참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10점은 뭐 스트라이크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개 이렇게 넣고 얘는 뭐지? 이게 코드를 이해하려면 이 코드의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코드를 가지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되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이 두 개는 뭐냐면은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스트라이크일 때는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를 더해서 보너스 점수를 준다 뭐 이런 커멘트를 되게 지저분하게 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 그런 룰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문서 같은 정리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 의미 있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스트라이크 보너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인덱스 값을 주고 요 안에서 계산하도록 프레임 인덱스 주고 그러면 그 프레임 인덱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한 프레임 인덱스고 거기서 하나 다음 거 그다음에 그 다음 거 요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테스트 돌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닫힌 게 하나 더 들어왔네. 테스트 실행 뭔가 가로를 하나 잘못 닫은 게 있나 보군요. 어디일까요? 스트라이크 보너스는 잘했고 탑 레벨 선언이 기대된다? 게임 클래스가 어디서 닫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고 이것도 여기서 끝났고 어느 부분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이치 스페어에서 롤스가 왜 잘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아까 괄호 이거 하나 더 붙은 거 이걸 뺐는데 컴파일이 좀 늦게 됐나 보네. 문제없는 코드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코드 읽는 게 어때요? 자 읽어요. 자 0번부터 10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10개의 프레임을 돌아가는구나. 이런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프레임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그 프레임 인덱스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스트라이크면 기본 10점에다가 스트라이크 보너스를 주는구나. 계산 방법은 여기 들어가면 보이겠네.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하나 더 증가시켜서 그 다음 그 롤을 가져오겠구나.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어면 이것도 이제 요거의 의미가 코드에서 명확히 안 드러나죠. 이것도 이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스페어 보너스 이렇게 주면 되고요. 약간 중복이 있으면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이거 함부로 따라하면 되게 코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제한하는 거 가능하면 안 쓰시는 거 권장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스페어 보너스 계산한 로직은 이 안에 들어있고 어쨌건 스페어면 10점 더하기 스페어 보너스다. 그럼 계산 방법은 이 안에 들어가면 잘 나와있죠. 스페어 보너스는 현재 인덱스보다 두 번째 뒤에 거, 그러니까 이 프레임의 시작 인덱스보다 뒤에 거,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거, 이거를 가져오는 의미겠죠. 이 두 개 증가시키고, 요것도 그러니까 뭐 너무 직관적으로 간단하긴 한데 한번 리팩토링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sum of balls in frame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주면, 이러면 전체적으로 막 그 식이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추상적인 이름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면 10점 더하기 스트라이크 보너스, 스페어면 10점 더하기 스페어 보너스.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 프레임에 있는 모든 쓰러트린 볼, 그 핀의 개수, 서머 핀이라고 하는 게 날려나? 왜 볼이지 이게? 핀이라고 합시다. 핀. 자, 그 프레임에서 쓰러진 모든 핀의 합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뭐 프레임에 두 번 던졌다 그러면 그 두 번 던진 그 볼에 의해서 쓰러진 핀의 합계 뭐 이제 그런 의미도 되니까 아무튼 뭐 이름은 적당히 의미를 알 수 있는 걸로 넣으면.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코드의 추상 레벨도 잘 맞고 그 볼링 게임의 점수 계산하는 핵심 로직이 딱 요 안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10개의 프레임을 돌면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한다. 딱 나오는 거죠. 자, 일단 테스트를 돌려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만들기로 했던 마지막 테스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 스트라이크는 했고 퍼펙트 게임 해보죠. 지우고 딱 시작할게요. 퍼펙트 게임은 지금까지는 사실 앞에 볼 한 서너 개밖에 안 던졌는데 이거는 뭐 자, 이름 이렇게 주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10개 핀을 쓰러뜨린 거를 총 12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10번째 프레임에서 첫 번째에서 스트라이크 던지면 2개를 더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합계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롤맨이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12번을 스트라이크를 12번 던졌다.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게임의 스코어는 is equal to 300점입니다. 뭐 가끔 볼링장 가면은 이거 퍼펙트 게임 한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그러던데 하여튼 다 스트라이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던지면 300점으로 나오고 이게 최고 점수입니다. 볼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 요거를 실패하는 테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앞에 테스트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왜냐면 우리가 이미 볼링 게임의 룰은 다 적용했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저 새로운 케이스를 그냥 추가했을 뿐이에요. 혹시 이것도 계산 잘해? 이런 경우에는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강하는 테스트를 넣은 거니까 굳이 실패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실패한다 그러면 앞에 만들어 오는 로직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케이스를 잘 커버 못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니까 테스트가 모두 성공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구현한 코드 가지고 볼링 게임의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그런 코드가 잘 완성이 됐고 코드는 리팩토링을 거쳐서 되게 이해하기 쉽고 중복이 제거되고 간결한 코드가 나왔죠. 흔히 말하는 클린 코드, that works, 동작하는 가장 간결한 코드, 요게 딱 나온 겁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했지만 이게 원래 그 로버트 마틴이 처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TDD를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요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요 방식을 일종의 베스트 어떤 코딩 example이라고 보고 요거를 계속 따라서 연습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흐름으로 무엇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잘 담아둘 수 있게 반복 연습을 하라고 만들어준 예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를 보시고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는 이걸 했으면 좋겠으니까 마지막에 할 때쯤 되면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무슨 테스트지라고 딱 생각이 되면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드를 딱 보면 리팩토링 할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뭐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해도 좋고 연습해서 그런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제가 뭐 저기다 슬랙에다 남기겠지만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먼저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마 이 똑같은 거를 전에 많이 해보지 않았으면 해보셨을래나 부트캠프 이런 데서 다들 하는 거니까 뭐 그래도 또 새롭게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할 때 이제 커밋 제가 그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커밋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제가 코드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쫙 해드릴게요. 요 단계에서 이런 리팩토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이런 걸 빼먹으셨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그냥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우한 테크 코스에 나온 그 기본 과제들 요거를 이제 TDD 푸는 거를 과제로 내드릴게요. TDD는 연습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했죠. 그 TDD 강의로 유명한 그 어떤 개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테스트를 연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실전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익히는 데까지 만들었던 테스트 개수가 3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매일 한 30개씩 하면은 100일 하면 3만 개인가? 그쵸. 하루에 10개씩 만들면 1년 동안 매일 테스트를 10가지, 물론 맨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쓰는 테스트, 웹 쓰는 테스트,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계속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만들면서 테스트 작성하는 훈련도 하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TDD 방식을 따라서 만들면 그러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DD를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되게 이제 뻔한 그런 테스트 코드가 있어요. 뭐 DB 리포지토리 테스트 같은 거라든지 API 테스트도 기본 패턴이 되게 뻔해서 그냥 코드 만들고 테스트 이어서 바로 작성하고 그래도 별 무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별로 이렇게 리팩토링 많이 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기분 내키면 테스트 먼저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코드 만들고 바로 테스트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코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어떨 때 TDD를 꼭 하냐 하면은 로직이 되게 복잡하고 내가 그걸 구현하는 게 머릿속에 설계가 바로 완벽하게 떠오르지 않고 이건 너무 중요하다. 특히 돈을 계산하는 거 이런 건 무조건 TDD로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